당신의 영어 듣기는 미국인 몇 세인가요? 이 영상이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원어민들이 그 나이대가 보는 컨텐츠를 가지고 나는 그 중에 몇 프로나 이해할 수 있느냐로 테스트를 하는 거였어요. 1단계는 4, 5세가 보는 영상, 2단계가 6, 7세가 보는 영상, 3단계가 8에서 10세,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단계는 11에서 13세가 보는 영상, 5단계가 중고등학생 15세 이상, 6단계가 성인들이 보는 18세 이상이 보는 콘텐츠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테스트를 한 분들은 총 4가지 현상을 겪었어요. 1단계부터 전혀 안 들린 분들, 점점 올라갈수록 안 들린 분들, 3단계는 마지막 영상은 오히려 잘 들렸는데 중간 단계가 잘 안 들렸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전체 모두 다 잘 들렸어요. 이런 분들,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제가 이 4가지 경우마다 앞으로 리스닝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1단계부터 전혀 안 들렸어요 하는 분들이 여기 속할 텐데요. 첫 번째 들려드린 애니메이션은 포코요라고 해서 그 주인공 자체가 아기이기 때문에 아직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나레이션 성우가 쉬운 단어를 써가면서 그 상황을 묘사하고 포코요에게 말도 걸고 이런 애니메이션이었고, 보통 이 정도 레벨의 애니메이션들이 주인공들은 아직 아기라 말을 못하고 거의 나레이션으로 그 내용을 끌어가거든요. 1단계부터 안 들려요. 초딩 시절부터 영어를 접한 지 10년, 1단계에서 막히다. 신생아 단계는 없나요? 1단계 탈락. 응애예요. 응애. 0.5단계예요. 응애. 이 단계 안 들렸다는 분들은 응애라고 댓글을 많이 적어주셔서 너무 귀여웠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단계를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지 알려드려야겠네요. 그리고 2단계까지 들렸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2단계는 1단계보다는 조금 더 큰 한두 살 많은 아이들이 보는 영상인데요. 나레이션이 아니라 직접 이제 대화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보통 주인공이 형제나 자매인데 누나, 형아, 오빠, 언니 역할이 좀 더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동생은 한마디씩 밖에 못하고 아직 말을 잘 못하고 이런 그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2, 3단계요. 2단계까지는 잘 들려요. 3단계는 멘붕 오고 그 이유는 너무 어려워요. 2단계까지만 80%네요. 때려 맞추지 않고 정말 들리는 건 2단계까지. 2단계까지는 잘 들립니다. 그 후에는 어려워요. 2단계입니다. 어떡하죠, 쌤? 2단계까지만 들리고 3단계부터 힘드네요. 우리가 리스닝 공부를 할 때 3가지를 해야 돼요. 흘려듣기, 집중듣기, 원서 읽기. 그런데 이 단계 분들이 해야 할 건 바로 흘려듣기예요. 흘려듣기는 내용에 완전 집중해서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듣기보다는 소리를 듣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의식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신경 쓰기보다는 내 귀로 그냥 흘려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언어 습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소리 인풋,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쉬운 단어들은 저절로 습득되는 게 있거든요. 이 흘려듣기를 영어로는 extensive listening 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알려드릴 집중 듣기가 영어로 intensive listening 이라고 하고, 이 두 개는 반대말이에요. intensive 코스 이런 말 하죠. 집중 코스. 그거의 반대말이에요. 집중이 아니라 넓은, 광범위한. 일단 많은 소리 인풋을 경험해야 하는 단계이고요. 이 단계 같은 경우는 영어 노출이 지금까지 거의 안 되어서,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하는 듣기평가 이 정도 외에는 실제 원어민들이 하는 그 영어 소리에는 거의 노출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단계부터 전혀 들리지 않는 거고요. 영어 소리와 반복되는 단어의 뜻에 익숙해지도록 영어의 바다에 풍덩 빠져야 하는 단계거든요. 그럼 무슨 영상으로 흘려듣기를 하며 이 영어의 바다에 풍덩 빠져야 하나 싶죠? 이 단계는 그냥 제가 아예 정해드릴게요. 일단 1단계가 안 들린 분들은 쉬운 나레이션 위주로 나오는 포코요, 미피, 메이지, 스팟 영상을 보면 됩니다. 이거 모두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요. 제가 영상 아래 링크도 달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영국 영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서 1단계부터 영국 영어가 나와서 잘 안 들렸다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단계의 영상을 미국식 영어로 보려면 스콜라틱스 출판사에서 나온 영어 DVD를 좀 구해서 봐야 해요. 근데 이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이 단계는
알고 보면 워낙 쉬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영국 영어, 미국 영어 상관없이 어느 정도 듣다 보면 다 익숙해져요. 아직 소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느낄 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로 그냥 쉽게 볼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2단계인 부분은 나레이션이 아닌 대화로 오가는 영상인데 좀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아직 말을 잘 못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운 그런 수준의 애니메이션을 골라야 하고요. 여기에서는 맥스 앤 루비, 티시테시, 페파피그, 키퍼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모두 유튜브에 채널이 있고요. 제가 다 링크도 달아드릴게요. 맥스 앤 루비는 캐나다에서 만들었고, 티시테시랑 페파피그는 영국 영어고, 키퍼는 미국 영어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볼 수 있고, 캐나다 영어, 미국 영어는 발음 거의 비슷하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맥스 앤 루비가 굉장히 그 그림체랑 분위기가 제 취향이다 보니까 어른인 제가 봐도 너무 재밌어서 지금은 꼬스텔이랑 아침마다 일어나서 30분씩 보고 있거든요. 꼬스텔이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이게 에피소드가 총 234개인데 거의 절반을 함께 다 본 것 같아요. 흘려듣기를 할 때 여러분들 이런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 얼마나 봐야 할지, 주의해야 할 게 뭘지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은데, 총 주의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막은 무자막으로 봐야 해요. 한글 자막 안 되고 영어 자막 안 되고요. 그리고 미드 보듯이 순서대로 보면 돼요. 유튜브에서 찾아서 볼 때 그 캐릭터 이름을 쓰고 그 옆에 all episodes 아니면 season 1, season 2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재생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미드 1편 보고 2편 보고 하듯이 순서대로 보기 좋아요. 하루 30분씩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이고 애들 보는 건데 무슨 재미로 보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1단계 영상들은 너무 귀여워서 보게 돼요. 그리고 2단계 영상들은 좀 어린 시절 추억도 생각이 나고, 이게 물론 막 액션 영화, 히어로 무비처럼 자극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잔잔한 가운데 굉장히 좀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거든요. 유튜브 재생 목록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게 순서대로 자동 재생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날에 켰을 때 어디까지 내가 봤는지 빨간색 바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봐야지 이 내용이 점점 이해가 돼요. 이 캐릭터의 성격도 이해가 되고 캐릭터가 성장하는 것도 보이고 그 전 내용에서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몰입해서 흘려듣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중요한 건 모르는 단어나 문장을 굳이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단계는 그냥 영어라는 소리에 어떻게 보면 처음 노출되는 단계인데, 아기들이 영어를 들을 때, 아기들이 그 모국어를 들을 때 생각을 해보면 막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분석하지 않잖아요. 사전 찾지 않잖아요. 일단 많은 인풋이 필요한 단계예요. 보통 이런 흘려듣기를 하려고 영상 틀고 첫 문장, 또 2번째 문장 안 들리면 뭐라고 한 거야 하면서 막 앞으로 돌리려고 한다거나 자막을 확인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안 봐, 포기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문장인지 정확히 아는 건 집중 듣기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일단 계속 보세요. 왜냐면 보다 보면은 들려요. 처음에는 좀 안 들릴 순 있어도 소리에 좀 익숙해지고 상황이 파악이 되면서 들리기 시작해요. 계속 이 그림 나오고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유추가 되고요. 보통 에피소드 20개 정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들리기 시작하고요. 40개 넘어가면 중간중간 안 들리는 단어들이 좀 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알겠다 싶을 거고, 60개 정도 넘어가면 그 안 들리는 단어가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고, 또 이 하나의 에피소드, 그러니까 하나의 그 캐릭터 영상을 쭉 순서대로 보다 보면 이 캐릭터가 쓰는 단어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안 들린 게 이 단어였구나 하고 유추가 더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60개 넘어가면 어느 정도 다 들리는 느낌도 들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있고요. 계속 듣다 보면 가끔 안 들리는 단어 있지만 그래도 대충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흘려듣기를 해야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한 개 캐릭터 정하면 풀 에피소드를 다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맥스 앤 루비는 전체 에피소드를 다 보는데 하루 30분씩 보면 2개월 반, 3개월이면 다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흘려듣기를 쭉 순서대로 끝까지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3번째 주의해야 할 게 이름이 흘려듣기다 보니까 그냥 흘려 듣는 거니까 틀어놓고 다른 행동 해도 되나 보다 싶을 수 있는데
안 돼요. 다른 행동하면 안 돼요. 틀어놓고 막 설거지 한다거나 이러거나 그러면 안 돼요. 흘려 듣는다는 건 집중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지 몰입해서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화면 계속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귀도 쫑긋하고 들어야지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영어가 잘 안 들린 경우예요. 댓글들 한번 보면 처음 들었을 때 1, 2단계 완벽히 듣진 못했지만 대본 읽어보면 뭐 알 것 같아요. 3단계부터는 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1단계는 잘 안 들리고 뭐 영국식이라 2단계는 이해했는데 3단계는 유추는 되지만 4단계부터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요. 저는 예비 중1이에요 라고 하셨고요. 4단계까지는 쉬웠는데 5단계부터 안 들려요. 3단계까지는 이해했는데 4단계부터는 이해력 부족이에요. 3까지 쉬웠는데 4단계부터 안 들려요. 사람들이 4, 5단계보다 6단계가 잘 들린다고 하는 거 너무 신기해요. 세 번째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6단계가 더 잘 들린다 하는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4단계부터는 어려워요. 1, 2, 3, 5는 들리는데 6은 그냥 어려워요. 4, 5단계부터 부분적으로 들리고 6단계부터는 아예 안 들리네요.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흘려듣기, 집중 듣기, 원서 읽기 중에 원서 읽기를 해야 해요. 이게 쉬운 단어로 구성된 문장은 들리는데 소리는 그래서 익숙한 거죠. 어휘나 문장 수준이 높아질수록 안 들리는 거라서 어휘력 또 독해력이 아직 부족한 경우예요. 3단계까지 들렸다면 어휘 수가 2,000개 이상, 4단계라면 3,000에서 4,000개 이상, 5단계라면 5,000에서 6,000개 이상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원어민의 어휘 수는 1만 개에서 2만 개까지 가고요. 그러니까 그 1만 개, 2만 개 사이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성인들은 영화나 미드도 보지만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무래도 뭐 유아나 어린이나 청소년보다는 뉴스, 테드,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좀 더 보기 때문에 제가 6단계의 최종 단계로 테드 영상을 넣었는데요. 6단계 영상이 어휘 수준은 더 높아요. 그런데 발음은 전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해요. 그래서 일상생활 대사가 나오는 4, 5단계보다 6단계가 소리가 원래 더 잘 들려야 하는데요. 6단계 전혀 안 들려요. 이런 댓글 주신 분들 있었죠. 그 정도의 어휘를 접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은 여기서 3, 4단계만 돼도 어휘력도 좋고 리스닝도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더 실력을 끌어올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원어민 어휘력 1만 개 또 2만 개까지 계속 채워나가야 해요. 그리고 어휘력을 높이는 데는 당연히 책 읽기가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꾸준히 원서 읽기를 즐겨야 하는데요.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가 읽고 싶은 원서를 골라서 꾸준히 읽어주세요. 아까 첫 번째 경우는 하루 30분 정도 흘려듣기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는 30분 정도 원서 읽기를 하는 거죠. 이 어휘수의 목표는 사람마다 다르게 본인에 맞게 목표를 정하면 되는데요. 내가 뭐 외국 드라마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하는 수준이고 싶다 하면은 3,000에서 4,000개 정도는 돼야 하고 그리고 5,000에서 7,000개 이 정도 되면 훨씬 더 잘 이해하겠죠? 그리고 1만 개가 되면 미국 영화, 뭐 CNN 뉴스를 자유롭게 이해하는 수준이 돼요. 그래서 현재 내 어휘 수가 몇 개 정도인지 체크를 하고 목표 어휘 수를 나에 맞게 또 4단계, 5단계, 그러니까 3단계, 4단계, 5단계 다 편차가 그래도 좀 있잖아요. 나는 4,000까지 갈래, 뭐 6,000까지 갈래, 1만까지 갈래 잡고 그거에 맞게 계속 원서 읽기를 하면서 어휘력을 늘려가면 돼요. 이게 사람마다 몇 개월 만에 목표치까지 가는 분도 있을 거고 당연히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내 어휘 수를 어떻게 측정하지? 내 어휘 수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알지? 그리고 지금 한번 측정해보고 계속 원서 읽으면서 또 그때마다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3달에 한 번 측정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건 어떡하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책은 내가 눈으로 읽는 건데 리스닝은 스펠링 없이 소리로 듣는 건데 이 간극을 어떻게 메꾸지? 이게 정말 책 읽는다고 어휘가 느나? 이게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내 영어 어휘량 측정법 그리고 계속 확장하는 법, 리스닝까지 잘 되도록 이 영상으로 한 번 더 제작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는 마지막 6단계보다
중간 단계가 더 안 들린 경우예요. 실제로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어른들의 말보다 제가 홈스테이를 했는데요. 사춘기 아이들의 말이 전혀 안 들린 경험을 했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사춘기 아이들은 훨씬 더 말이 빠르고 그리고 그 나이 때만 쓰는 속어나 슬랭, 신조어들을 쓰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그 원어민 부모들도 나는 제가 하는 소리는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막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뉴스나 테드 같은 걸로 리스닝 공부를 한 경우, 또 수능 영어 같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천천히 녹음하는 그 영어 듣기 평가, 그걸로 공부를 하는 경우, 만 12세 이상 아무래도 리스닝 공부를 한 우리들 같은 경우는 6단계가 더 잘 들릴 수밖에 없어요. 댓글도 한번 보면 3단계까지는 잘 들리고 4, 5단계가 부분적으로 들리고 6단계가 발음이 선명해서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수능 영어만 했었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4, 5단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분은 4단계가 5%로 가장 낮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오히려 어른들의 말이나 어디 뭐 안내하는 영어라던가 학교에서 듣는 영어는 잘 들리지만 오히려 청소년 아이들의 말은 하나도 안 들렸던, 거의 약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3단계까지 잘 됐다가 4, 5단계 하나도 안 들려서 충격 먹고 6단계는 꽤 알아들어서 위안받습니다. 10대들 영상 많이 찾아서 공부해야겠어요. 교과서를 벗어난 살아있는 영어는 못 알아듣는 느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는 현상이죠. 저도 그랬었고요. 배경 지식의 차이인지 속도 차이인지 4, 5단계보다 6단계가 더 잘 들려요. 3단계까지 들리다가 4, 5단계 못 알아듣겠더니 6단계는 이해가 됩니다. 테드나 다큐멘터리로 듣기 공부를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이분도 6단계가 4, 5단계보다 훨씬 잘 들려요. 6단계가 더 잘 들린다는 건 소리로서 들리는 것 뿐이죠. 강연은 또박또박 얘기하니까요. 그러나 문장이 길거나 전문 용어는 알기 어렵다. 이게 정말 딱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4, 5단계는 어렵고 6단계는 잘 들려요. 수능 영어 지문만 계속 공부하다 보니 생활 영어는 모르겠네요. 6단계가 더 잘 들려요. 이걸 보니까 광고나 미팅은 잘 들리는데 빠른 대화는 못 듣군요. 전 신기하게 4, 5단계보다 6단계가 더 잘 들렸는데 아이는 4, 5단계가 더 잘 들린대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6단계는 들리는데 4, 5단계가 안 들리는 건 무슨 문제일까요? 생활 영어가 안 되는 걸까요? 비즈니스 학업용 영어 공부를 해서 그런 걸까요? 6단계가 업무 관련과 사회학 같아서 더 잘 들립니다.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 댓글이 많았어요. 이상하다. 또 그 다음 분도 레벨이 어떤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1, 2, 3보다 오히려 4, 5, 6이 더 잘 들렸다. 4, 5단계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6단계가 훨씬 나았다. 학습 영어의 한계인가요? 비즈니스 영어로 영어를 시작해서 그런지 6단계가 제일 쉬운데요.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흘려듣기, 집중듣기, 원서 읽기 중에 마지막 남은 집중듣기를 해야 합니다. 집중듣기는 소리를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내용 자체를 완전히 명확하게 이해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단어, 문장 구조, 의미를 완전히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고요. 제가 아까 흘려듣기는 extensive listening, 집중듣기는 intensive listening이라고 했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말로 흘려듣기를 passive listening, 수동적인 듣기, 집중듣기는 active listening, 좀 더 적극적인 듣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이때는 안 들리는 한 문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잘게 쪼개서 분석하면서 소화해서 완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실은 리스닝 수업에서 하는 것도 거의 다 이 집중 듣기를 계속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 레벨 분들은 아나운서가 또박또박 말해주는 건 들리는데 미드나 실제 원어민이 빠르게 말하는 그 생활 영어가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 영어가 나오는 미드나 영화로 연습을 해야 해요. 애니메이션이나 뉴스, 테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말고요. 내가 정말 자막 없이 보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미드를 골라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자막 없이 미드를 보다가 안 들린 문장이 있으면 영어 자막을 켜고 또 대본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소리 카피, 문장 카피라는 걸 해야 해요. 이 소리 카피는 자막을 보면서 이 원어민 발음대로 먼저 또박또박 발음을 해보고 연음이라던가 강세, 인토네이션을 다 한번 느껴봐요. 그리고 이 원어민과 똑같은 속도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속도부터 발음해서 끝이 같이 나야 돼요. 원어민 속도와 함께. 그러려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굉장히 내가 말하는 것보다 원어민 발음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강세 인토네이션을 지키지 않으면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소리 카피가 어느 정도 되면 문장 카피를 해야 돼요. 문장 카피는 내 입은 발음을 하고 있고 머릿속에는 같은 속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을 카피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인턴의 어떤 문장을 카피를 했었는데요. 인턴이라는 영화. 그런데 발음이 이게 너무 빨라서 도무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혀를 내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문장 카피로 못 넘어갔고요. 한 하루 30분씩 계속 그 문장, 해당 문장 반복하면서 소리 카피를 하는데 거의 막 4, 5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떤 문장은 그렇게 해도 못하겠어서 한 달 있다가 다른 문장 하면서 한 달 있다가 다시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소리 카피가 딱 됐을 때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해석 굴리면서 문장 카피를 해봤는데 이 소리 카피 문장 카피가 딱 됐을 때 갑자기 그 영화가 그 전보다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 속도에 내가 익숙해진 거죠. 이런 카피, 집중 듣기 카피를 200문장 정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만 해보셔도 여러분 듣는 게, 이 생활 영어 듣는 게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은 모든 단계가 다 잘 들린 경우인데요. 5년 동안 해외에서 살고 있는 중학생인데 6단계까지 다 들리네요. 중학생인데 5년간 살았으면 거의 원어민 수준만큼이 돼요. 왜냐면 만 12세 이전에 5, 6년 살면 원어민만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이니까 6단계까지 다 들린 거고, 그 다음 분도 정말 잘 들리고 조금 빼고 거의 다 잘 들렸다. 뭐 한국 사람도 한국어 들을 때 중간중간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잘 들린 거죠. 토익 LC 3개 이하로 틀리는데 거의 다 이해했고, 뭐 4단계, 5단계도 90%, 85%, 80% 이상 들으면 되니까 다 알아들은 거고, 그리고 6단계는 95%로 토익 시험 듣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 6단계가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보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거라서 시험 영어 듣기랑 좀 비슷하죠. 1년밖에 안 살았는데 대부분 들리네요.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편차가 있어요. 1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보면 흘려듣기가 되고, 또 그 안에서 막 따로 집중 듣기를 한 건 아니었어도 막 그 내용을 잘 파악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책도 읽고 했다면은 이 수준에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여기 나오는 건 다 쉽네요. 실제로 만났을 때 뭐 다른 아이리시나 스코티시 발음이 강하거나 슬랭을 많이 쓰거나 이런 사람이 안 들린 거지 영상은 다 들린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계셨고, 그냥 거의 100% 다 들린 분도 있었고, 6단계까지 거의 다 들리네요. 수능 영어만 잘하는 상태에서 일상 회화 리스닝이 별로였는데 영어권 국가에서 2년간 사니까 많이 늘었다. 이거는 아무래도 수능 영어 공부를 해서 6단계는 잘 들리고, 그리고 일상회화 리스닝은 살면서 다 채워졌겠죠. 마지막 이 댓글이 전 대박이었는데 그냥 다 2배속하고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리스닝 실력 최고인 거죠. 소리를 듣는 능력도 완벽하고 어휘력도 풍부하고요. 그 전 단계는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흘려듣기, 원서 읽기, 집중 듣기로 영어를 노출하는 건데,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영어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한국어를 즐기듯 그냥 많은 영어 컨텐츠를 즐기면 되는 단계인 거죠. 앞에 3가지 경우에 속하는 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 4번째 전체 다 들리는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리스닝 실력을 보다 빠르게 올리고 싶은 분들은 에스텔 잉글리쉬의 리스닝 200강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발음 교정을 통해서 소리 감각을 키우고 흘려듣기를 통해 소리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실력을 끌어올려 드려요. 그 다음에 집중 듣기를 같이 하는데요. 총 200문장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생활 영어 듣기 가능해지고요.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쓰는 어휘력을 키우는 영단어 수업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estelenglish.com 제 온라인 홈페이지에 와보시고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올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